민권위원장님, 네. 신동호 의원입니다. 3분이죠? 네. 3분. 네. 오늘 이거 제가 사실은 어느 부처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했는데 제도 개선 사항이 우리 위원장님이 또 하신 네, 저희가 거기 때문에 제도 개선 한번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고 예, 지혜를 예. 좀 구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정부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해요.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은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제 살다 보면은 소득이 좀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기준치의 150% 이내일 때는 조금 할증을 받고 150% 넘어가면은 6개월 이내에 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제도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조금 설계가 좀 정교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최근에 이 임대소득을 산정하는데 포함될 항목이 추가로 늘었어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 연금이다. 소년, 소녀 가장 지원금이다. 예전에 소득을 안 넣다가 이게 들어가면은 소득이 넘어가면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데 전문 부처인 이제 복지부 같은 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를 고를 때는 이런 그 장애인 연금이나 소년, 소녀 가장 지원금 같은 거는 소득을 잡더라도 공제를 합니다. 굉장히 거기 전문이죠. 그런데 이 국토부 같은 데는 산하 SH공사나 LH공사 이런 데는 여기는 뭐 집 짓는 종목이라 그런지 하여튼 소득은 다 소득은 아니냐. 누구도 지침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때려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임대주택의 경우는 어느 소득까지 인정을 하시 좋겠는가 하는 것을 누군가 골라줘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부처 간에 이 종합을 하는 뜻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월급이 좀 오르면은 갑자기 전세돈이 생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기준이 소득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굉장히 자산이 없으면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벌어서 돈 만들어서 전세라도 얻어나가라. 이렇게 이 구상을 해야 되는데 봉급이 좀 오르셨네요. 나가셔야겠습니다. 라는 것 자체는 이 설계가 정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득 플러스 자산을 봐서 이분은 나가셔도 되겠다 할 정도의 이 축적 기간을 좀 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득이 올라가서 내보내겠다 싶으면 몇 년은 줘해서 이걸 돈을 모을 기간을 줘야 되는데 딱 소득이 150% 넘어가는 순간에는 6개월 있으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저 가난하게 찌질히 살아라. 여기 살려면 열심히 일할 것도 없다. 이런 구상을 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국무조정실장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 했는데 제도 개선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좀 판사하신 분한테 좀 숙제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실태 조사도 해보고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관련 부처하고도 해서 다른 지원 사업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제도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